떡 느낌으로 화장을 했나 오늘? 변압기를 만드는 약간? 기업 특고압 전기 자동 설비 구축으로 작가님 화면 전환 해주셔도 돼요. 변압기를 네네.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준비됐어요. 전기공사 수전 설비의 네, 임대, 맞습니다. 시공, 제작은 특고압 전기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 특고압 전기. 들어갈게요. 네. 월요일 오후가 더 맛있어지는 시간. 음식 어디까지 먹어봤니? 김선아 파티시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꿀떡꿀떡 맛있는 음식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파티시 김선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김선아 파티시는 추석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에요? 저는 계획이 다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어머니가 동생네 그 양쪽 가족들을 다 방문을 하지 말라고 일러 두셨는데 네. 제가 이렇게 모르게 어머니 모르게 큰 동생네와 잠깐 얼굴을 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 어머니 모르시고. 네, 걱정하실까봐. 네. 네. 그러다 되게 안 계시면 어떻게 몰래 갔는데. 그러니까요. 네, 여튼 깜짝 서프라이즈 방문 성공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인사말에서 꿀떡꿀떡이라는 말을 소개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센스 있으신 분들은 이미 짐작을 하셨겠지만 오늘은 떡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아, 좋아요. 네. 또 추석하면 송편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에 적절할 것 같은데요. 목디는 떡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정말 좋아해요. 어떤 떡을 제일 좋아하세요? 이거 고민이 되는데, 많아서? 네. 어, 근데 보니까 저는 뭐 안에 많이 들어간 거보다는 네. 약간 인절미, 시루떡, 오. 무지개떡, 뭐 이런 백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플하고 이렇게 한 가지 종류로 한. 네, 그리고 쫀득쫀득하고 네. 가운데 퍼석퍼석한 것도 괜찮고. 네, 생각하다 보니까 다 괜찮은 것 같죠? 네. 파티시님은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쑥버무리를 그렇게 맛있게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쑥버무리 설기 종류잖아요. 네. 그게 정말 맛있었던 것 같고, 그 소머리 찰떡이라고 하죠. 그거 이따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래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맛있는 떡 이야기 좋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먼저 뭐 송편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마침 한가위니까 네. 한번 송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송편이 어쩌다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그냥 옛날부터 추석 때 먹던 음식 아닌가요? 당연히 먹었던 음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송편이 만들어진 그 유래가 있다고 해요. 네네. 옛날 얘기인데 백제 그 유명한 의자왕 아시죠? 네. 여러 가지 이슈로 가끔 회자되는 음. 그 의자왕 시절의 얘기예요. 그 궁궐 땅 속에서 거북이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네. 근데 이 거북의 등에 글귀가 적혀 있었대요. 네. 백제는 만월이요, 신라는 반달이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가지고 네. 이게 무슨 뜻일까 싶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유명한 점술가를 데려다가 이걸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백제는 만월이라서 이제 앞으로 서서히 기울 것이고, 왜 달이 꽉 차면 이제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신라는 반달이라서 앞으로 차차 커져서 만월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름달이 될 것이다. 네네. 요런 해석을 내놓은 다음에 음. 점술가는 이슬로 사라졌다는. 그랬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신라까지 퍼졌대요. 네. 그래가지고 신라 사람들이 그러면 반달 모양의 떡을 만들어서 그 점차 번창하기를 빌어야겠다 해가지고 그게 바로 송편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군요. 네네. 재밌네요. 송편 모양이 반달이잖아요, 네네. 사실은. 네, 그 달과 관련된 음식들이 많지만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달과 관련된 월병을 먹거든요. 네네. 또 이런 우리 같은 그 한가위 때. 네. 근데 거의 우리는 송편보다도 반절이잖아요. 더 대중적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음. 이런 유래에 기인하지 않았나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달과 관련한 떡이 뭐 달떡도 있죠. 네 저번 시간에 우리 달떡 얘기도 했었고 또 둥근 빵 얘기도 했었는데 달떡 혹시 드셔보셨나요? 달떡이 어떻게 생긴 거죠? 달떡은 둥그렇게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모르겠는데 왜 물어보세요? 달떡을 저도 사실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목디가 먹어봤는지 사실 궁금했었는데 이 달떡 같은 경우는 이제
떡을 뭐 찹쌀로도 만들고 맵쌀로도 만들잖아요. 네. 근데 달떡은 맵쌀 가루로 만드는 그 절편의 종류예요. 근데 이제 제주도가 특히 쌀이 예전에 귀해가지고 맵쌀 가루로 이제 보통 명절이나 제사 때 떡을 만들었는데 네. 그때 이제 보름달처럼 밝게 널리 비추라는 그런 의미하고 또 둥글게 달처럼 채우면서 잘 살으라는 의미로 달떡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네. 뭐 떡의 유래도 좀 살펴봤는데 네. 사실 이 떡은요 아마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먹었을 것 같은데 네. 꽤 역사가 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 걸로는 아주 오래전 얘기는 없는데요. 네. 추측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찹쌀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기장이나 조나 수수 같은 여러 가지 곡식을 이렇게 가루를 내어가지고 네. 떡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거의 곡식 농사를 시작하면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밥솥이 기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냥 쌀만 넣으면 정말 쌀하고 물만 넣으면 맛있는 그 밥이 되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그런 압력밥솥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초기 농사를 질 때는 아마 떡, 그러니까 좀 약간 꼬두밥이라고 해야 되죠. 술 만들 때 쓰는 네. 그런 느낌의 떡도 아닌 밥도 아닌 약간 그런 느낌의 그 떡을 먹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도구나 이런 게 변화하면서 네. 오늘날의 밥처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떡 종류도 보면은 굉장히 많죠. 그쵸, 많죠.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근대에 그 기술된 떡이 몇 종류나 되나 이렇게 기술한 게 있는데 거기에도 최소 80가지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80가지가 넘더라고요. 저 각 도나 시도별로마다 정말 떡의 종류가 많거든요. 네. 네, 일단은 근데 이 떡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한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그래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그 아까 목디가 얘기한 시루떡이나 이런 것처럼 네. 그 쌀을 가루로 만들어서 쪄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찌는 떡이 있고요. 네. 또 가래떡이나 인절미처럼 떡을 한번 쪘는데 요걸 다시 치대서 뭉쳐 만드는 치대는 떡이 있고 또 화전이나 북구미 같은 것도 떡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지진 떡이 있고 네. 또 경단 아시죠? 네네. 동글동글하게 그런 형태의 삶는 떡이 있습니다. 네.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나뉘는군요. 네, 한자로는 뭐 편, 병,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요건 조금 어려우니까 이렇게 4가지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네. 절편은 찌는 떡일까요? 아니면 치댄 떡일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쵸? 절편? 네. 절편 뭔지는 아시죠? 네. 네. 글쎄요. 치댔을까? 네. 한번 찌고 치댔을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약간 그 질감이 보면 가래떡 질감 같은 네.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가래떡하고 비슷하니까 치댄 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까요? 네. 화전이나 북구미의 그 차이는 뭘까요? 똑같은 지진떡인데. 차이? 네. 북구미 드셔보셨죠? 북구미 먹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네. 저는 수수북구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근데 화전은 자주 먹기에는 사실 요즘 힘든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화전은 그냥 똑같이 익반죽한 찹쌀가루를 쓰는데요. 네. 둥글 납작하게 만들어서 꽃을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름에 지진 거고 북구미는 찹쌀이나 수수 결명자를 이제 물에 한번 불렸다가 갈아서 익반죽에서 빚어서 지진 다음에 여기다 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접은 떡입니다. 그럼 크게 차이는 그냥 다른 차이는 소를 넣느냐 안 넣느냐? 안 넣느냐 음. 그리고 이제 떡에 들어가는 그 찹쌀이냐 아니면 다른 게 또 추가가 되느냐 네, 그런 차이가 있는데 뭐 화전도 가끔 메밀이나 녹두가루를 넣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요. 네. 네. 떡은 보면요, 뭐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뭐 맛도 좋고 그래서 그런지, 뭐 떡 하면 뭐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속담 같은 데서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웬 떡이냐 이런 말도 있고 그죠. 뭐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든지 뭐
떡값 우리 그 추석 보너스 이런 거 떡값이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보면은 떡이 굉장히 좋은 거라는 의미가 있는데 음. 그렇게 된 게 아마도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네. 사실은 그 쌀을 주식하는 나라들에서 주로 떡을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항상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먹으니까 굉장히 사치스러운 음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술을 빚거나 떡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사치스럽기 때문에 좋은 거다. 그래서 이제 관용적으로 떡은 좋은 거다. 이런 인식이 생겨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리고 왜 우리 전래동화도 보면은 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막 호랑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떡을 좋아하면서 호랑이까지. 그러니까요. 네. 호랑이도 좋아하는. 근데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떡이 제가 보니까 서양에는 떡이 조금 드물고 그리고 아시아권 중에서도 우리나라만큼 떡이 발달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떡하고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문화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찾아보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내 기쁨은 너의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도 내 기쁨 약간 이런 공동체 문화 특성이 강한 덕분에 네. 그래서 아마 떡 문화가 더 발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요즘 같은 때는 좀 드물지만 절기절기 명절 행사마다 떡을 안 나누어 먹었던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혼자 먹을 수도 아니면 그냥 우리 가족만 먹을 수도 있는데 꼭 그 사람들 불러다가 많이 해 먹었던 그런 그 문화적인 풍습이 이 떡의 발달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먹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우리 또 뭐 근래 최근에 뭐 요즘도 네. 이사하면 떡도 돌리고 그렇죠. 저는 이사했는데 다른 거 돌리는 것보다 떡 돌리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떡 받으면 뭔가 아무튼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죠? 좋아하셔서. 그러기도 하고 떡이 사실 굉장히 흔한 음식이 됐잖아요. 요즘에는. 네네. 그렇게 귀하다는 느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떡을 받으면 왠지 그 집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오늘 떡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그럼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센치한 하하입니다. 찹쌀떡. 찹쌀떡 들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찹쌀떡을 빼먹었어요. 찹쌀떡도 진짜 맛있잖아요. 아 그니까요. 찹쌀떡 진짜 그 수능 때 네, 많이 먹죠. 네. 이렇게 떡에는요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떡을 언제 주냐에 따라서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떡 그 자체도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네네 맞아요. 뭐 예를 들면 가래떡도 의미가 있는 거 아세요? 가래떡이 네. 한번 추측을 해보시겠어요? 어떤 의미일까? 가래떡 이렇게 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더 늘어나라 뭐 이런 의미. 네. 네. 재산이 쭉쭉 늘어나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좋은 뜻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약식 아시죠? 약밥. 네네. 네, 그것도 떡의 한 종류인데요. 네. 까마귀가 옛날에 그 신라 소지왕 때 생명을 구해줘가지고 네. 고마움의 표현으로 이 까마귀가 좋아하는 대추로 그 까마귀 색, 그 깃털색이 나는 약식을 만들어 먹었다고 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때부터 아마 약식이 시작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백설기는 아시죠? 어떤 의미 있는지. 이건 약간 아기 뭐 돌 때도 많이 돌리는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돌 때도 많이 돌리는데 아기가 태어나고 3, 7일에 먼저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삼신상 같은 걸 차려놓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기의 건강 같은 걸 기원을 하는데 3, 7일에 이제 그 가까운 가족만 불러서 먹고요. 그 아이와 산모를 그 산신의 보호 아래 둔다는 신성한 의미가 있었대요. 흰색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가족끼리만 이렇게 먹고 그 이후에 이제 100일 지나서 네. 그때는 이제 이웃 사람들이랑 나눠 먹었다고 해요. 네네. 네, 그리고 그 우리 송편이나 수수경단도 가끔 속이 빈 걸 만들었던 거 아세요? 속이 빈 거요? 네, 일부러.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과 뜻을 넓게 가져서 이제 바른 인성을 갖춰라, 현명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였다고 해요. 근데 왜 속을 굳이 비워뒀을까요? 일단 속을 비운 다음에 채우는 거잖아요. 채운 다음에 비울 수는 없으니까요. 네, 아마 이런 뜻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우리 요즘에는 보기 힘든데 함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네. 결혼 때 네.
그때 이제 봉치떡이라는 거를 해요. 네.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부금실이 찰떡처럼 화목하라는 뜻에서 찹쌀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부부간의 화를 피하라고 붉은 팥고물을 위에 얹고요. 또 그리고 이제 아들을 의미하는 대추 7개, 그리고 딸을 의미하는 밤 1개를 가운데 예쁘게 얹어가지고 번창을 기원을 했대요. 그래요? 네, 자손의 번창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은 참 재미있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뭐 떡을 왕을 결정할 때도 사용을 했었다고요? 네, 우리 떡이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행사나 기념할 만한 뭐 여지가 생기면 무조건 떡을 했는데 네. 오죽하면 떡으로 왕을 결정했을까 싶어요. 이 삼국시대 때 떡과 관련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신라 유리왕 시절의 일이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왕자인 태자인 유리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제 수차례 공을 세웠던 그 선대, 그러니까 선대 왕이 남해였거든요. 네. 남해 왕의 사위인 석탈에게 그 왕위를 양보를 했다고 해요, 유리가. 근데 석탈해가 이제 극구 사양을 하자 서로 이제 네가 왕을 해라, 네가 왕을 해라 이렇게 옥신각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리와 석탈해 중에 누가 왕에 어울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떡을 깨물게 됐대요. 왜 그랬냐면 당시에는 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 치아가 많다라는 믿음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떡을 깨물었는데 그 결과 치아 수가 더 많았던 유리왕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치아수를 세기 위한 수단으로 떡이 사용됐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이빨 자국이 남으니까요. 네. 재밌네요. 근데 저도 치아 수가 좀 많으니까 그때 태어났다라면 왕은 아니어도 왕비감은 되지 한 않았을까. 자리 하셨었겠네요.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치아수가 많다고요? 뭐 어떻게 많은 거예요? 사랑니가 다 나셨어요? 사랑니를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남보다 좀 많지 않을까 아, 이렇게 그렇겠네요. 생각을 하면 네, 네 개 다. 네.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 떡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이 떡이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도 변화됐겠지만 네. 지금도 지역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제가 그 좋아한다고 말했던 쇠머리 찰떡 같은 경우는 충청도에서 조금 많이 해먹는 떡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요즘엔 전국적으로 다 먹지만 원래 좀 충청도에서 유명했대요. 그 옛날에 옛 속담에 가을 비는 떡이요, 겨울 비는 술비다.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가을 비는 떡비, 네. 겨울 비는 술비다. 이런 속담이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네요. 네, 요즘은 잘 안 쓰는 속담인가 봐요. 네. 근데 이제 가을철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비가 오면 떡을 해 먹으면서 쉰다는 뜻이고 겨울에는 또 농한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술이나 마시고 쉰다는 뜻에서 아. 가을에 내리면 떡비, 겨울에 내리면 술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뭐 강원도는 알다시피 감자나 옥수수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녀석들로 만든 떡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그 중에 무슨 그 뎁사리 떡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줄기나 가지를 그 빗자루 만드는 그 뎁사리로 만드는 떡이나 아니면 매싹떡 이런 것도 유명하고 우리 전라도는 혹시 삘기 송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삐삐떡이라고 다 하는데. 잘 못 들어봤는데 네. 전라도 떡의 특징에 대한 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부터 이어가보도록 아, 그럴까요? 할까요? 네. 여러분의 전주문화 이거 방송입니다. 성가시네. 박명수 그리고 김예림이 부르는 명순의 떡볶이 들으셨습니다. 아, 맛있겠네요. 네, 이렇게 떡과 관련한 노래도 많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떡을 사랑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계속 떡 얘기하니까 6410님이요 문자 주셨는데 점심 대신 아내가 싸준 떡이라고 하면서 지금 떡 드시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랑을 해주셨죠. 아 근데 차 안에서 드시고 계시는데 뭔가 좀 제대로 끼니를 챙겨 드시는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네. 바쁘신가 봐요. 그러게요. 그래서 챙겨주신 것 같아요. 네. 식사 못 하실까 봐. 그런 것 같네요. 네, 우리 전라도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제 노래를 듣고 왔는데 네. 전라도 떡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삘기라고 있었어요. 삐삐라고도 불렀는데 네. 그걸 이렇게 씹으면 약간 쫄깃하면서 달짝지근한, 그러니까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풀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송편을 또 만든다고 해요. 전라도에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삐삐떡이라고 하는데 저도 풀만 뽑아서 먹어봤지 떡을 만드는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고 삐삐 또는 띠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 벽과 식물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좀 달짝지근하지 않았나. 그래서 참 이걸 보면은 참 오만 걸로 다 떡을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뭐 전주 경단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주 경단. 네, 이름 자체가 전주 경단이라는 그래요? 떡이 있어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밤채랑 대추, 밤 대추 곶감 같은 걸 채를 썰어가지고 네. 경단 겉에 고물로 묻힌 그런 경단도 있고요. 아무튼 전라도는 특성상 곡식 생산량이 좀 타 지역보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떡이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약간 그런 그 예쁜 떡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경상도 같은 경우는 뭐 유자이 민절미 아니면 유자 관련한 그런 그 잡과병이라고 해서 유자 넣은 이런 떡들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잣꿀이라고 혹시 그 재밌는 이름인데 네. 그 밤소를 넣은 누에고치 모양의 떡이거든요. 근데 이제 잣가루를 겉에 입힌대요. 네. 그런 떡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떡 이야기 나누니까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오메기 떡이 대표적이죠. 아, 제주도 가면 오메기 떡을 안 먹고 안 사올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먹어보면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되게 맛있어요. 네, 그 겉에 묻힌 고물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것만 먹어봐서 원래 오메기 떡이 그렇게 뭉뚱한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원래는 가운데가 구멍이 있어가지고 약간 도넛 모양으로 생겼더라고요.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만들다가 이제 점점 이렇게 네모나게 지금의 약간 동그랗거나 네모나게 이렇게 네. 변형한 것 같은데 오메기의 그 오메기가 오목하다라는 그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네, 이렇게 떡과 관련한 이야기 김선아 파티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오늘 준비하신 내용 뭐가 있을까요? 네. 생소한 떡 이름이 몇 개 있는데 네. 물론 많지만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걸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주악이라는 떡이 있어요. 네. 근데 요거는 모양은 꼭 송편처럼 생겼는데 음.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그 송편하고 달리 지지는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은 송편처럼 만들어서 네. 기름에 한번 지져요. 그래서 지져내는 거는 주악이고 안 지져내면 송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만개떡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만개떡. 네, 만개떡은 사실 충청도나 경상도에서 많이 먹어서 전라도 쪽에서 흔한 건 아닌데 이제 그 계피가루나 설탕이랑 꿀 같은 거를 넣은 그 팥소를 넣고 반달이나 사각 모양으로 빚은 다음에 그 겉에 만개잎을 붙이잖아요. 오랜 기간 조금 보존이 가능했기 때문에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유명하고. 네. 이렇게 떡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니까 오늘 레시피까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오늘의 레시피는 뭘까요? 오늘은 집에서 송편 만들기는 좀 번거롭고 가족들하고 또 이 기나긴 연휴를 어떻게 보내나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초간단 바나나 떡입니다. 바나나 떡? 네, 모양이 바나나인 건가요? 아니요, 바나나가 들어갑니다. 아, 진짜 바나나가 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농산물로 바나나가 있었으면 분명히 바나나 떡을 조상님들이 맞아요. 만들었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 소개 좀 해주세요. 나 재료도 간단한데요. 바나나가 있으면 돼요. 2개 정도 있으면 되고 찹쌀가루가 200g. 재기 좀 어려우시면 그 봉투를 사시면 거기 있는 걸로 대충 눈대중으로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설탕이 1큰술, 소금 약간 하고 카스테라가 1개 있으면 좋아요. 카스테라요? 카스테라 뭐 시판 카스테라 사오시면 되니까요. 네. 네, 그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일단은 바나나를 잘 으깨 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설탕하고 소금을 넣어 주시면 약간 죽처럼 되잖아요. 네. 이 찹쌀가루에 으깬 바나나를 넣고 이제 반죽을 해주는 거예요. 물 대신에. 네. 그럼 이게 약간 진득진득해지겠죠? 네네. 근데 이제 손에 안 달라붙을 정도만 되면 돼요. 네. 딱 한 덩어리로 안 뭉쳐져도. 네. 그 다음에 반죽을 이렇게 조금씩 떼요. 그 송편처럼 네. 떼가지고 그 썰어둔 바나나 한 1cm 두께 정도로 썰어놓은 바나나를 안에 넣고요. 둥글게 말아줍니다. 경단처럼. 그 안에 바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경단 스타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제 물을 펄펄 끓이는 사이에 그 사이에 아까 얘기한 카스테라를
체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가루를 내주세요. 뭐 네. 그게 싫으면 강판에 갈아도 되고 아니면 얇게 다져도 됩니다. 네, 그래서 고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끓는 물에 이제 그 아까 만든 그 경단을 넣고 한 5분에서 7분 익힌 다음에 그러면, 건져서 네, 바나나가 들어간 채로 끓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 네. 그 채로 건져가지고 그 물기를 좀 털어준 다음에 물기가 있으면 카스테라 젖으니까 네네. 네, 그 다음에 카스테라 고물에 굴려주면 끝입니다. 오, 되게 독특할 것 같아요. 네, 빨리 만들 수 있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드셔보시고 만약에 카스테라 말고 또 다른 걸 응용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다른 가루라던가 이런 게 집에 있으시면 그런 거 한번 같이 콩고물 같은 거 네, 저는 또 콩고물을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마카롱도 콩고물이 묻은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걸 한번 응용해서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아, 참, 떡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네. 바나나와 함께 할 생각은 못 해봤거든요. 네, 이번 추석부터 함께 해보시죠. 네. 그래요. 네, 되게 독특한 음식 오늘 소개해 주셨는데 네.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야 되겠네요. 아, 추석 지나고 음, 배가 좀 빵빵한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우리 잘 보내세요. 1kg 이상 쪄오지 맙시다. 네, 쪄오기로 해요가 아니고요. 네. 네, 1kg 넘기지 말자고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지금까지 김선아 파티셰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